내 딸의 결혼식에서 그녀가 마이크를 쥐고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가난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남편 덕분에 진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청중의 웃음소리 속에 묻혔지만 내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330여 권의 재산을 숨긴 채로 그녀의 그 파산자라는 단어를 삼켰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한 날들, 딸을 위해 포기한 꿈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아직은. 그날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은 명품 옷차림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내 딸, 지은이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그녀의 신랑, 민주는 성공한 벤처기업 CEO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나는 그들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10년 전 우연한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가족이 나를 돈으로 보는 게 싫었으니까? 그런데 지은이는 그걸 모르고 나를 가난한 아빠로 취급했다. 결혼식 전날 지은이는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결혼식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준이 회사 사정이 좀 나는 거절했다. 내 재산을 알리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아빠는 왜 항상 그렇게 인색해?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더해 그 말에 나는 침묵했다. 엄마의 죽음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병원비로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녀를 잃었다. 그 후 나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비밀 계좌에, 해외 투자에. 지은이는 대학을 다니며 해외 유학을 꿈꿨지만 나는 일부만 지원했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런 말들을 듣고도 나는 참았다. 하지만 결혼식에서의 그 발언은 달랐다. 아빠는 파산자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요. 하객들의 박수 속에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었을까? 지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야심이 컸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이제 부유한 남편. 그녀는 나를 밟고 올라서려 했던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민준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벤처기업, 빠른 성장, 하지만 부채도 많아 보였다. 나는 그걸 메모했다. 아직은 그냥 관찰이었다. 다음 날, 지은이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결혼식 어땠어? 재미있었지. 나는 대답했다. 좋았어. 축하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토이넨라. 그동안의 참음이 그녀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으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제 그 힘을 쓸 때였다. 먼저 민준의 회사를 조사했다. 공공기록, 재무보고서. 이상한 점이 보였다. 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들에게 연락했다. 조심하세요. 민준의 회사는 과장된 수치로 투자자를 속이고 있어요. 증거는 없었다. 아직은.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변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하지만 점점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지은이가 나를 파산자라고 부른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복수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녀의 신혼생활이 안정되길. 그 안정이 무너질 때의 충격이 더 클 테니까. 한 달 후, 지은이가 돌아왔다. 아빠, 집에 올게. 민준이랑 같이 나는 웃으며 맞이했다. 저녁 식사 중 민준이 물었다. 아버님, 사업은 어떠세요? 나는 대답했다. 그냥 그렇지. 하지만 내 눈은 그의 표정을 관찰했다.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내 익명 메일이 효과를 발휘한 모양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과거를 알아봤다. 대학 시절 사기 전력이 있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은폐된. 나는 그 정보를 모았다. 지은이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친구들에게 흘렸다. 민준 씨, 과거에 문제가 있었대. 이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아빠,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나는 모른 척했다. 무슨 소문? 내 심장은 차갑게 식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복수는 서서히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와 민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획. 그동안 나는 참아왔다. 엄마가 죽은 후 지은이를 키우며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버렸다. 그 파산자라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본심이었다. 나는 그걸 인정해야 했다. 임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했다. 민준의 회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탐색했다. 투자자 한 명을 만났다. 익명으로. 민준의 재무 보고서에 허점이 있어요. 증거를 모아보세요. 그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됐다. 곧 소문이 돌았다. 민준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민준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 순간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스쳤다. 이게 나인가?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지은이는 내 피를 이은 자식이라. 하지만 그녀의 모욕은 내 존재를 부정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밟았다. 그 생각이 나를 변하게 했다. 더 이상 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전략을 세웠다. 먼저 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의 과거 연인, 사기 사건. 증거를 모았다. 사진, 문서. 지은이에게 직접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직장 상사에게 흘렸다. 민준 씨 아내가 관련된 소문이 있어요. 소문은 회사 안에서 퍼졌다. 지은이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그녀가 찾아왔다. 아빠, 왜 요즘 나한테 차가워?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었다.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내 눈은 그녀를 꿰뚫었다. 그녀의 불안, 두려움. 그게 나를 자극했다. 나는 더 나아갔다.
내 재산을 이용해 민준의 경쟁사에 투자했다. 은밀하게. 그 회사가 민준의 고객을 빼앗기 시작했다. 민준은 스트레스로 지쳐 보였다.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다. 민준이 아파. 아빠, 도와줘. 나는 거절했다. 내가 왜?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은이가 나를 파산자라고 부른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훔쳐봤다. 결혼 전 그녀가 쓴 글 아빠는 실패자야. 민준처럼 성공해야 해. 그 글을 읽고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이용했을 뿐. 복수는 점점 구체화됐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회사에 대한 고발을 준비했다. 증거를 쌓았다. 세금 탈루, 투자 사기. 모든 게 사실이었다. 민준은 똑똑했다. 그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최근 이상한 일이 많아요. 혹시 나는 부정했다.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보였다. 그게 나를 흥분시켰다. 지은이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도 느꼈다.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생각했다. 가족. 내가 먼저 버렸어. 한 달 후, 민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지은이는 절박해졌다. 아빠,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제발. 나는 웃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그녀를 더 깊이 밀어넣을 방법. 복수의 맛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디썼다. 민준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지은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왜 도와주지 않아? 내가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가족을 부정했잖아.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가 정말 괴물이 된 건가? 밤에 거울을 보니 내 눈이 변해 있었다. 차갑고 무자비하게. 그동안의 참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짰다. 민준의 약점을 이용해 그의 친구들을 멀어지게 했다. 익명 메시지, 증거 사진. 민준은 파라노이아에 빠졌다. 누군가 나를 노려? 지은아, 내 아빠일까? 지은이는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카페에서, 멀리서. 그녀의 피곤한 얼굴, 민준의 화난 표정. 그게 나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자기 파괴인가? 지은이가 찾아왔다. 아빠, 솔직히 말해. 내가 한 거지. 나는 모른 척했다. 무슨 소리야? 그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민준 회사 일, 소문들. 다 내가 한 거잖아. 왜?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녀는 주저했다. 민준만큼 똑똑한 그녀였다. 바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내 은행 기록, 투자 내역.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게 은폐됐다. 해외 계좌, 가명. 그 과정에서 내 마우 산이 커졌다. 지은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이 나를 바꿨다. 파산자라는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나는 그녀의 직장을 노렸다.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지은 씨 남편이 사기꾼이에요. 회사 이미지가 그녀는 경고를 받았다. 승진이 취소됐다. 지은이는 절망했다. 아빠, 왜 나한테까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답했다. 민준이 반격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나를 미행했다. 나는 알았다.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 작은 실수처럼. 그는 나를 찾아왔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결혼식 발언 때문에? 그건 실수예요. 나는 웃었다. 실수. 그게 그녀의 본심이야. 복수는 가속됐다. 나는 내 재산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중개인을 통해. 그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투자자들이 내 쪽으로 넘어왔다. 지은이는 이혼을 고려했다. 민준 때문에 내 인생이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걸 그녀가 다시 왔다. 아빠, 제발 멈춰.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주저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파산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늦었어. 내 정신은 피곤했다. 매일 약을 먹었다. 불면증, 우울.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은이의 눈물조차 나를 자극했다. 그녀가 나를 이용한 만큼 나는 그녀를 무너뜨렸다. 민준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 됐다. 뉴스에 나왔다. 벤처 CEO, 투자 사기 의혹. 지은이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장애. 나는 방문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건가? 그녀의 고통을 보는 게? 민준이 사라졌다.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 지은이는 혼자 남았다. 집을 팔아야 했다.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재산을 공개할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녀가 바닥을 치길. 그때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도와줘. 제발.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다. 민준이 떠났어. 모든 게 끝났어. 나는 말했다. 내가 나를 파산자라고 불렀을 때 내 모든 게 끝났어. 그 순간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330억 원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숨겼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왜? 나는 설명했다. 너를 시험하려고. 가족이 돈 없이도 나를 사랑할지. 그녀는 울었다. 아빠, 미안해. 그 말은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도와줄 수 있지? 이제. 나는 웃었다. 아니. 내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녀는 충격받았다. 아빠,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그 자리를 떠났다. 내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인간성을 잃은 대가였다. 그 후 지은이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아빠가 모든 걸 조작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변호사로서 완벽하게 준비했다. 법정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의 증언은 약했다. 판사는 내 쪽이었다. 그녀는 패배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 남편, 돈. 내 삶은 변했다. 혼자 사는 집, 밤마다 후회.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그녀를 파괴한 건가? 아니, 그녀가 먼저 나를 파괴했다. 하지만 그 변명조차 공허했다. 복수의 여파가 나를 덮쳤다. 지은이는 서울을 떠났다.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문. 나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대신 내 사업을 키웠다. 돈은 더 불어났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다. 친구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 변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어느 날 지은이가 편지를 보냈다. 아빠,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줘. 나는 읽고 찢었다. 용서. 그 단어는 이제 의미 없었다. 그녀의 배신이 나를 만든 괴물이었다. 하지만 밤에 꿈을 꿨다. 어린 지은이 웃는 얼굴.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잃은 건 그녀뿐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민준이 돌아왔다. 체포됐다. 사기 혐의. 뉴스에서 봤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그가 나를 지목할까? 그는 하지 않았다. 대신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지은이가 달려갔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주저앉았다. 이게 내 복수인가? 사람을 죽일 뻔한.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배신의 상처, 상담사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무너뜨릴 거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지은이가 찾아왔다. 아빠, 민준이 죽을 뻔했어. 내가 한 거지. 나는 인정했다. 그래, 그녀의 눈에 증오가 타올랐다. 너는 괴물이야. 나는 웃었다. 내가 만든 거야. 그녀는 떠났다. 그 후 우리는 적이 됐다. 내 삶은 고독했다. 돈은 있지만 가족은 없었다. 복수의 대가가 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했다. 매일. 모든 게 끝났다. 지은이는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멀리서. 그녀의 미소가 보였다. 진짜 미소. 그게 나를 아프게 했다. 내가 파괴한 건 그녀의 행복이었나? 아니, 내 행복이었다. 민주는 감옥에 갔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나의 인생도 끝난 듯 했다. 빈 집, 빈 마음. 복수는 승리였지만 패배였다. 이게 옳았을까?